우리가 알고 있는 먹거리 상식,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옐로뚱과 함께하는 음식에 관한 상식 타임. 지식도 늘리고 상식도 늘리고 준비되셨나요? 과거 뱃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오늘날 못해서 사랑받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먹으려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은데, 군인들이 훈련을 받거나 전쟁터에 나가 먹는 음식으로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원들도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간편하게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이 개발되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음식들은 우리보다는 해양 탐험에 앞서 있었던 서양에서 더 발달이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는 특성상 늘 바쁘기 때문에 육지에서처럼 여러 반찬을 곁들여서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항해 중이거나 바쁜 작업 중에 식사를 하려면 간편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서양에서 탄생한 음식이 도넛과 뷔페라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도넛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반지 모양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19세기 중반 뉴 잉글랜드에 실제로 살았던 엘리자베스 그레고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프라이드 케이크를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 도넛에 구멍을 뚫게 된 건 그녀의 아들 한슨 그레고리였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프라이드 케이크가 가운데 부분이 잘 익지를 않아서 생각 끝에 포크로 익지 않은 부분을 도려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넛에 구멍을 낸 첫 시도였었죠. 성인이 된 한슨 그레고리는 선장이 되었고,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파도와 싸우느라 뱃머리를 잠시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리사가 갖다 준 구멍난 도넛을 배의 방향타 손잡이에 끼워서 끼니를 때우며 배를 몰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리사는 그레고리 선장이 튀긴 케이크에서 작은 둥근 칼로 가운데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 아예 처음부터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고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훗날 아메리칸 도넛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배의 선장들도 구멍 뚫린 도넛을 요리사에게 만들게 했고요. 이것이 유행을 타서 오늘날 도넛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뷔페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뷔페는 스웨덴의 바이킹들의 식사 방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0세기경 바이킹들은 며칠씩 배를 타고 나가 해적질을 하고 돌아와서 커다란 널판지에 약탈해온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자축연을 벌였는데요. 늘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바이킹들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난 동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술과 음식들을 모조리 들고 나와 큰 상에 올려놓고 먹고 싶은 만큼 들어먹는 방법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 오늘날 뷔페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뷔페 식당을 바이킹 식당이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유래에서입니다. 바이킹 식당, 바로 해적 식당인 거죠. 해적들이 들끓던 대항해 시대에는 괴혈병으로 많이 사망했는데 그만큼 영양실조가 많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배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이처럼 장거리 항해를 하다 보니 선원들의 먹거리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괴혈병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괴혈병은 비타민C가 결핍해서 생기는 병이며, 한마디로 선상에서의 괴혈병은 선원들에게는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괴혈병의 치료 방법을 두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특별한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코틀랜드의 영국 해군 소속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는 선원들에 비해 오랜 시간 항해를 해도 선장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고 선장의 식단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선원들의 주식은 소금에 절인 고기와 말린 콩수프가 전부인데, 영양소가 파괴되다 보니 비타민의 섭취는 불가능했던 것이었죠. 몇 년의 연구 끝에 1753년 제임스 린드는 오렌지, 레몬, 라임 주스 등 비타민C가 포함된 과실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면서 괴혈병에서 해방을 시키고자 했지만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당시는 냉동기계를 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박 내에 식품을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은 1768년에
태평양 항로를 개척할 때 소금에 절인 양배추와 라임, 과일 등을 배에 많이 싣고 가서 선원들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선원들이 괴열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균형 잡힌 식단은 선원 식단에서 유래가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뱃사람들이 간식용으로 유행시킨 음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물회와 충무김밥입니다. 물회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식사 시간이 없을 뿐더러 바쁠 때 막 잡아올린 펄떡거리는 생선에다 야채와 고추장을 함께 큰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 한 사발씩 마시고 다시 일을 하면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선상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 보면 되겠네요. 영남에서는 포항 지역, 호남에서는 장흥 지역이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부들의 음식이 육지로 올라와 기업적으로 성공시킨 지역이 포항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유달리 포항 물회집이 많이 있는 것이죠. 포항 물회는 가자미가 들어가야 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동해안을 위주로 그 지역 특징에 맞게 오징어 물회라든지 꽁치 물회 등 모든 물회들이 등장해서 그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도 장흥은 초장이 아닌 된장 물회가 유명한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된장을 풀어 넣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주도로 건너가 자리돔 물회가 되어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충무김밥은 경남 통영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음식입니다. 이 음식도 처음에는 바다일을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만들어준 김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밥에다 반찬까지 한꺼번에 말아서 만들다 보니 잘 상해버렸기 때문에 김밥 따로 반찬 따로 나누어서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지도 않고 장시간에 걸쳐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김밥이 훗날 통영 뱃머리의 특산물이 되었답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부산 여수간 남해안 여객 항로의 중간 지점에 통영이 자리하고 있은 탓에 밤뱃길에 오가는 여객들에게 휴대하기 좋은 먹거리가 바로 통영의 충무김밥이었던 것이죠. 접시에 담긴 것은 비단 음식만이 아니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지역,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